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다양한 청탁 의혹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요. 두 번째 청탁 의혹은요. 아들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청탁 의혹은 아들 취업 직접 청탁 의혹. SBS 보도입니다. SBS 보도 내용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차남 2023년 무슨 대학교에 계약학과로 편입을 했는데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월급은 최저임금만 주셔도 괜찮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학 편입만 하면 됩니다. 라며 이 청탁을 했다. 편입 10개월 전 취업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접 청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곁가지로 아들 편입 면담에 보좌진도 대동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전 의원, 원내대표, 배우자, 차남, 보좌관, 지역구의원도요? 대학 세 곳 관계자들을 만났다. 토익 점수 없는 편입을 상담했다. 인천 송도 세계 명문대학 공동 캠퍼스다라는 장소도 특정이 됐습니다. 이건 MBC 보도입니다. 당시 면담 담당 교수는 황당해했습니다. 엄마야 그렇다 쳐도 보좌진과 구의원이 왜 오나?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면담을 했던 대학 교수 증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라 꽤 구체적입니다. 자, 이번엔 아들 취업 청탁 의혹과 그 대학 편입 면담 자리에 지역 의원과 보좌진까지 대동했다는 의혹입니다. 청탁과 갑질 의혹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주혜 의원님, 현역 의원 해보셨으니까 자녀 문제에 보좌진과 지역에 있는 지역 구의원까지 대동한다. 이건 매우 좀 글쎄요,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국 전 교수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 느낀 것은 입시의 공정성, 취업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네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직위를 결국은 자녀의 취업 그리고 또 자녀 입학을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공천 헌금 관련한 이러한 또 부정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참 이 공직자로서의 도를 넘어도 너무 도를 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떤 그런 그 선출직 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보물처럼 지금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는 보물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부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편입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한 10개월 정도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이 도와만 주면은 은혜를 갚겠다. 최저 시급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월을 근무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모 대학에 편입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업체가 어떤 그런 교통 관리 관련한 이러한 회사인데 그해 2022년 국감에서 이제 이 회사를 결국 위한 이러한 국감에서의 질의를 지금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공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또 다른 대학교에 편입을 위해서 인천에 있는 대학에 있는 또 편입을 위해서 갔을 때는 어머니가 가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구의원이 왜 갑니까? 구의원은 동작구의 구정을 잘 살피라고 뽑아준 사람이 구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 자녀의 편입을 위한 면담 자리에 구의원까지 동원했다는 거는 거의 그 구의원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부는 본인의 무슨 하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는 이 도덕성을 가진 분이 한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뜨악하지만 하나 더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지금 어떤 위험 신호로 삼아야 될 것은 저는 민주당에 이러한 일이 김병기 원내대표만 있었냐 사실 그런 의심 많이 들어요. 강선우 의원 사건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 사건도 그렇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안 되면은 특검이라도 하자 지금 이러한 입장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자꾸만 이렇게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직만 네. 물러나고 퉁치자는 건 안 된다. 소위 야당의 입장은 이건 거군요.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잠재우려는 그런 무마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의혹에도 주장과 팩트가 섞여 있습니다. 주장은 전 보좌관이 경찰에서 김병기 의원이 직접 아들의 취업을 중소기업 업체 대표에게 청탁했다라는 게 이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반면 팩트는 아들의 대학 면담 때 지역 구의원과 보좌관까지 대동했다라는 것은 팩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관계자, 직접 면담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의 지금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혹시 다른 정황과 김 의원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박승민 최고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지역에 있는 구의원을 가족 일 개인사에 대동한 사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대학 교수가 어떤 뭐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은 이제 보좌진의 진술을 통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차남 일행을 만났다라고 대학 교수가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김 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 이 부분은 좀 뭐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정황으로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편입이라는 것도 입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입시의 어떤 공정성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모종의 특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편입학을 뭐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로지 본인의 어떤 자력이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 부모의 지위가 사실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편입하려는 대학의 관계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일이 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형 안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시험을 치든 수시 시험을 치든 이 대학 전형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관련한 내용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안내가 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의 캠퍼스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구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공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같이 대동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뭐 공천 헌금 뭐 관련해서 혹은 취업 청탁 혹은 더 나아가서는 아들의 대학 입시 청탁까지 어떤 공적인 권력들이 개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논란이 제기된 것만으로 상당히 치명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앵커께서도 계속 짚어주시지만 계속 어떤 구체적인 진술과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내용의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일 경우 책임 피하기 어렵다. 박성민 전 최고의 의견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 문자 메시지도 있죠. 아들과 관련해서. 다른 아들이죠. 아들이 2명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정원에 취업한 아들. 그러니까 본인도 국정원 출신인데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국정원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해야 할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대신해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관련 내용을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보좌진이 알아봐서 문자로 보고한 그 문자는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이번엔 다른 아들의 이 취업과 편입과
관련된 청탁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식이 아닌가 관련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통해서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국회의원 보좌진을 동원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컨대 김진 기자 아들이 커가지고 기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유명한 기자니까 그 밑에 있는 후배 기자한테 야 우리 아들 이번에 기자가 됐는데 걔 기사 잘 못 써. 그러니까 네가 대신 써줘. 그래가지고 기사 쓰게 한 다음에 그 기사 가지고 김진 아들 이름으로 딱 내보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고 국가의 아주 은밀한 기밀을 다루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국정원 출신의 그것도 다른 부처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부처도 아니고 인사처면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인사처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갖다 하고 그런 식으로 국정원을 막 이렇게 농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가 기강이 국정원조차도 문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가 처음에 딱 터졌을 때 김병기 의원이 그때 이미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고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로 도대체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무마 청탁 의혹과 이 차남의 취업 청탁 의혹은 아직은 의혹 단계의 폭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의 이 진전된 해명이나 반박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BS, MBC 보도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